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도중 우리는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몇 가지 유혹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혹 중에서 가장 위험스럽고 널리 유포된 것으로 숫자 그리고 통계의 위력과 관련되어 있다. 가장 불길한 공모가 타락된 철학과 자연과학에서 유래된 단순한 독단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생각에서이다. 그리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를 속이는 데 익숙해지자마자 정신은 마치 타락된 것 같이 여겨진다. 이것은 무한대와 무한소 양편에 대해 다 진리이다. 확실히 전문적인 부문에 종사하는 천문학자나 물리학자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위태로운 수작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미친놈일 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자체가 언제나 그대로 의심스러운 것이라야 할 것인데 이것이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올라가게 될 때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즉 내가 말하는 것은 특수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사상의 전문 분야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주체적인 일반 활동의 분야로 올라가는 것을 뜻한다. 이 점 우리는 이웃이라는 말의 의미와 그 속에 포함된 긍정을 충분히 되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복음서와 철학적 반성의 결과 사이의 본질적인 일치점을 제외하고는 보다 충만한 풍부성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유명한 프랑스 생물학자가 언젠가 본보기로 둔 일종의 잘못된 생각을 여기다 넌지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지만 또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위대한 숫자에 도취되어 버린 사람이다. 어떤 기회에 그가 세계의 진보에 대한 그의 소신을 피력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소비에트의 노동자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는 몇 백만의 가련한 사람들의 경우를 들어 그를 깨우쳐 주려고 하였다. 그는 높이 외쳐 말하기를 무한한 인간 역사에 있어서 몇 백만 명이란 수요가 뭐란 말인가 라고 하였다. 얼마나 모독적인 언사인가. 몇 백만, 몇 천만이라는 말을 생각하는 때에 단독자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참상에 대해서는 그는 건수, 다시 말하면 추상성에 의해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참상은 문자 그대로 숫자라는 신기루에 의해서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존재의 신비라는 나의 저서의 서문에서 금후 나의 사상은 신소크라테스 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문맥의 전후 관계로 보아 그와 같은 서술은 충분히 그 뜻이 파악된 것이다. 우리들의 이웃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소크라테스적 연구에 의해 존재에 이르는 참된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즉 덧붙여 설명하면 우리들이 우리들의 이웃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미 존재와 비존재와를 구별할 수 없는 암흑 속을 헤매게 된다. 그러나 기술 만능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추상화하고 급기야는 이웃을 부정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겠는가. 나는 비범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의 재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더럽혀진 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한 비평을 기억한다. 내가 그에게 저 개가 다 중산 계급에 속하고 있는 많은 젊은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씩씩하게 또 크나큰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가족들을 기르고 있다고 감탄하여 이야기했더니 그는 강한 의조로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칭찬할 게 못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설치한 조사국에서 세계의 생활 필수품의 개괄적인 매장량을 조사해서 얻은 결론을 안다면 그렇게도 격찬하고 있는 다산이 미친 지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마음속에 극작가, 희극작가라고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게다. 극작가를 그려 이렇게 얘기를 낳자고 결심하기 전에 남미와 중앙아프리카의 추수 상태를 알기 위해서 그 방면의 젊은 내외분을 당장 그가 상상한다고 전문가에게 달려가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 내 친구는 프랑스 정부가 저질러 온 가호 때문에 프랑스 내부에 있는 비옥한 지역이 다 미개간인 채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가정이라는 것을 세계 규모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가정의 지평선을 끝없이 넓혀서도 못 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 만능자의 일이다. 물론 내가 세계의 인구 과잉의 실제 상의 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약한 신앙에 빠졌다고 하겠지만 오늘날의 인간이 이 문제에 직면한다든가 납득될 수 있는 이야기로 그것을 설명한다든가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실로 이것은 조물주의 일이다. 그렇지만 인간 조물주라는 관념은 자기 모순이다. 우리는 보다 일찍 그것을 인식 못했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를 낮은 정신적 수준의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 나로서는 철학의 임무란 무엇보다도 과학적, 행동적, 인간을 그와 같은 휴브리스적 과도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철학자의 의무는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절대적인 권리를 인식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가장 조심성 있게 이러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방위될 수 있는 지대를 구분짓는 일도 그 의무이다. 이 책의 서론에서 나는 보편이라는 말의 실제 뜻이 희미하고 혼란하여 숙명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거의 어쩔 수 없이 보편이란 최대량의 일반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너무 강하게 반응을 볼 수 없는 해석이다. 여기에서 최선의 방책을 정신에 대하여 천재적 인간의 최고 표현 가운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지고한 위대성을 가진 예술 작품 가운데서란 뜻이다. 그 지주를 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내가 음악가라면 나는 베토벤의 만년의 작품을 생각한다. 거기에는 어떤 류의 일반성도 전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없단 말인가. 이와 반대로 만약 작품 12번과 같은 소나타나 혹은 작품 27번과 같은 사중주가 우리를 인간의 상태에서 가장 깊고 심지어 가장 신성하다고 말하고 싶은
세계로 인도하며 그런 상태가 자명하면서도 규정할 수 없는 의미에서 그 자신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해도 그런 때에는 그 음악 작품이 극히 제한된 수의 사람에게만 전하여지지만 그런 이유로 그 보편적인 가치를 전혀 잃진 않는다. 보편성은 깊이의 차원에서 그 위치를 차지한다. 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보편을 개인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자는 속셈인가? 그렇게 되면 다시 무섭게 조심해야 할 한 관념이 있다. 우리는 사회의 집합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원자론적 개념을 거부해야 한다. 규스타버 티본이 의미심장하게 논평한 대로 이 양 개념은 분해라는 같은 과정의 보충적 측면이다. 나는 국부적 탈저라고 부르려 한다. 참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없는 데는 진정한 깊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중심이 되고 그 결과 병적으로 굳어지고 또 대중의 중심부나 대중 상태의 내부에 있지 않을 그런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참된 교섭이 있을 수 없다. 나 자신의 최근의 저서가 다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 상호 주체성이라는 관념은 실로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을 예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정신성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은 행동의 관점에서 특수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고 있다. 보편적인 것이 실제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은 훌륭하게 범위가 구분되고 또 사랑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띤 집단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저 귀족주의의 관념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귀족주의의 관념은 비판적인 사상에 대해서 순간도 옹호할 수 없는 평민주의의 이름 아래 가능한 최악의 조건 때문에 오늘날 신용되어 있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